증시 전문 프로그램 투자불변의 법칙 필살기 5스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11월 들어서 코스피가 좀처럼 3,000선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1,000선을 지키면서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최근 한 달간 코스피와 코스닥 수익률이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연말 코스닥이 상대적인 강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최근 NFT 투자 열풍이 코스닥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NFT 사업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요. 네, NFT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관련주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관련주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을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되는 조정장에서 투자 심리 역시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수익으로 녹여줄 5스타의 핵심주, 오늘도 당연히 준비하셨죠? 네, 다음 주 여러분들의 계좌를 훈훈하게 만들어줄 핵심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불변의 법칙 필살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한 주간 등락을 거듭한 국내 증시 11월 19일 코스피 2,971포인트, 코스닥 1,041포인트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5스타는 놀라운 적중률과 수익률 자랑하고 있는데요. 오이노색 필승 전략으로 무장한 5스타. 그 가운데 정확한 패턴 분석을 통해서 선취매 전략을 펼치는 이희근 대표의 수익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핵심주로 선정한 한양 디지텍이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면서 이 82%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뉴스타 역시 계속해서 알찬 수익 더해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지수를 선행하는 강한 섹터 승부사 강성현 대표의 수익률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강성현 대표는 섬유 의류 업체죠. 박림으로 24%라는 높은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빛나는 수익을 쌓아가는 5스타와 뉴스타, 올스타의 핵심 종목 및 투자 전략이 궁금한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SBS 비즈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계속되는 오를 듯 말 듯한 장세, 투자자들 역시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시장에 관한 이야기 지금부터 5스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투자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죠. 최근 코스닥 수익률이 코스피를 앞지르면서 형보다 나은 아우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관심이 코스닥으로 향하면서 수익률은 물론이고 또 거래대금 역시 코스피를 추월했더라고요. 네, 코스닥 거래대금이 코스피보다 많았던 것은 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뭐 1년의 절반 정도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정도가 이번 주에 굉장히 심해졌다라는 데서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화수목에는 코스닥 거래대금이 코스피보다 평균 4조 이상 많았는데 결국 이거는 한 40%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해진 거죠. 아무래도 코스피 대형주는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들은 종목이 굉장히 그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또 그러면서 개인들의 매매가 몰리고 손바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얼마 전에 한 개인 투자자가 NC소프트 주식을 뭐 하루에 5천억어치 샀다가 네. 1,500억을 팔았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개인들의 과감한 베팅 뭐 이런 것도 코스닥 쪽에서의 그 어떤 거래대금의 우위 또 강세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코스닥과 중소형주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시각도 상당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대주주 과세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매물 폭탄 우려가 상당한데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매물 폭탄이라 할 정도로 매물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로 올해
시장 자체가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뭐 횡보를 이어왔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주주 과세 요건 충족하는 물량이 증가를 하지 않았고요. 따라서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물이 적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세 범위입니다. 종목당 10억 원으로 작년하고 동일하게 과세를 하게 됩니다.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대주주 과세 범위가 3억 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됐는데 그것이 동학개미들의 어떤 반발 등으로 2022년까지 연기가 됐죠. 만약에 3억 원으로 확대가 됐다면 뭐 당연히 매물 폭탄이 나왔을 건데 지금은 과세 범위가 전년하고 동일해졌고 주가도 크게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매물이 크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자, 연말 국내 증시 향방을 놓고도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 당분간 성장성이 강한 중소형주로 자금이 계속해서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과 부진했던 대형주의 반등을 점치는 시각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죠. 대형주, 중소형주 두 분 의견이 엇갈리네요. 네, 물론 아직은 시장의 중심은 중소형주죠. 대형주가 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중소형주가 유리하긴 하지만 성장성이 강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너무 지금 고평가가 돼 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일변도로 구성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보다는 이제는 대형주 비중을 점차 좀 늘려가는 그런 포트폴리오로 바꿔가는 그런 출발점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형주에도 이제는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더불어서 시장이 계속 오르면은 좋겠지만은 또 이게 뭐 또 좀 안 좋은 뭐 코로나가 미국에서 다시 유행을 한다든가 또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요즘 또 시끄러운데 여기서 또 전쟁이 난다든가 그렇게 이런 돌발악재가 나와서 시장이 떨어질 경우에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중소형주요. 네, 보통 11월 중순부터 2월까지가 중소형 테마장입니다. 사실 테마라는 것은 실적하고 무관하게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 1분기, 2분기, 3분기가 끝나고는 45일 안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4분기가 끝나고는 사업 보고서를 90일 안에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분기가 끝난 11월 15일부터 다음 실적 발표 기간까지는 상당히 긴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긴 기간 동안 중소형주들이 실적 부담 없이 테마를 형성하고 강하게 상승하는 측면이 있고요. 반대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연말에 일정 부분 자금들이 배당주에 몰리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최근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 속에서 시가총액 순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과 비교해 보면은 이제 바이오주의 부진 그리고 2차 전지, 게임주 선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특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최대 관전 포인트가 1위 자리 변화 가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2위가 에코프로비엠인데 지금 코스닥 왕좌를 지켜온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맹추격하고 있어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조금 더 벌어졌는데 예. 어제 보니까 한 6천억, 7천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7천억 정도 더 많은 게 이게 이제 퍼센트로 보면 6% 정도 네네. 됩니다. 오늘은 10% 좀 넘게 벌어졌는데 이 정도면은 사실 하루에도 뒤바뀔 수 있는 거라서 코스닥 1위, 시총 1위 자리가 바뀌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21%, 올해는 234%가 올라가서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에는 추가 상승이 굉장히 좀 버거운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게 좀 부담은 됩니다. 그러나 엎치락 뒤치락 1위자를 놓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시장은 올 거다,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변수가 한 가지 있는데 최근 유럽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이달 11일 날 유럽 의약품청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로부터 승인 권고를 받은 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는데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통 한두 달 있다가 발표가 나는데 다음 날 바로 유럽 의약품청에서 레키노나주, 셀트리온의 레키노나주를 승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유럽에서 많이 퍼지고 있는 코로나 치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팔리고 매출에 도움이 될지 이게 된다면은 또 상황은 좀 바뀔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게임주의 추가 상승 여부가 아닐까 싶은데 최근 잘 나가는 게임주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게임주가 없으면 소외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추가 상승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예. 사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뭐 10년 만에 게임 셧다운제 페이지라는 수혜가 있고요. 그리고 뭐 요즘 가장 핫한 테마죠. 뭐 NFT 테마나 메타버스 테마에 양쪽 다 테마의 게임주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둘 중 어느 테마가 움직이더라도 게임주는 상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초에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 업종들은 연말까지 상승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런 측면들을 종합해보면 게임주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요. 뭐 하지만 강하게 갔을 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상승을 하더라도 조정 상승 이어지면서 가니까요. 눌림목을 이용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는 국내 증시 인기 테마의 바로미터인 만큼 향후 변화에 투자자들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두 분이 생각하는 코스닥 시장을 주도할 차기 유망 업종 확인해 볼까요? 반도체 소부장, 남북경협주요. 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강했는데요. 예. 당분간은 그래도 코인이라든가 NFT, 메타버스와 연계된 게임과 콘텐츠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뭐 주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죠. 근데 좀 큰 시각에서 좀 보자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반도체 소부장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파워 게임 속에서 두 나라가 모두 다 이게 아픈 부분이 지금 반도체거든요. 엊그저께 그 미국이 SK 하이닉스의 우시 공장의 EUV 노광 장비 굉장히 이건 첨단 장비인데 이거 도입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났었는데 결국 이제 첨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 투자를 더 하든가 아니면 미국에 공장을 져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추가 투자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메모리뿐 아니라 지금 비메모리 쪽에서도 굉장히 미국이 투자를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비메모리는 워낙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우려 뭐 여기저기서 지금 공급망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뭐 이런 것도 한 군데서 이게 잘못되면은 전체 산업 자체가 타격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부품 업체, 장비 업체들을 키우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국산화로 내재화 시킨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국내 소부장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남북경협주요. 네, 뭐 남북 경협주는 작게는 대승 테마 정책 수혜주를 받을 수 있고요. 크게는 뭐 9월 유엔 연설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제안을 했죠.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계속 뭐 논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종전 선언이 가시권으로 들어간다. 그렇다면 경협주들이 정말 큰 테마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또 다른 증시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하죠. 네, 최근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 매수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되는 박스권 장세에 지쳐가는 걸까요? 말씀하신 대로 뭐 대형주 같은 경우에 계속 뭐 사도 끝없이 지금 못 오르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친다라는 그런 단어가 딱 어울리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올해 양시장에서 개인들이 순매수한 금액이 85조입니다. 코스피가 72조 7천억, 코스닥이 12조 3천억, 그래서 85조인데 작년에는 64조를 샀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150조 정도 순매수를 한 거죠. 예탁금이 25조 정도 늘었고 또 최근에 ETF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다라는 거 보면은 180조 이상의 돈이 증시로 유입이 됐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최근 미국 주식 또 엄청 인기잖아요. 그리고 코인 시장 지금 뭐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코인 얘기하시던데 코인 시장으로도 돈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고 뭐 하루에 거래가 10조 이상이 이렇게 되고 있죠. 시장이 아주 좋아져서 진짜 큰 손들이 갖고 있는 자금들, 여유 자금들이 시장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지간한 개인들의 돈은 이미 시장에 또는 코인 시장이나 뭐 이런 데로 다 들어온 거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향한 개인 투자자들의 믿음과 사랑에도 금이 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답답한 행보를 이어가면서 일부 개인들은 매도세를 보였어요. 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8월이죠.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겨울이 온다는 제목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8월 달에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했고요. 사실 그 대량 매도를 개인들이 다 받았고요. 그리고 9월 말에서 10월 초 이번에는 기관들이 강한 매도를 했고요. 이 물량 또한 또 개인들이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뭐 매물을 받고 난 이후 주가가 상승하지 않고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지지부진하니까 사실 좀 손해를 보고 매도를 하는 개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를 매도한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11월 개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양한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는데 11월 코스피가 연일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니까 종목보다는 또 오히려 여러 종목으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테마형 ETF를 적극적으로 매수했네요. 네, 아무래도 테마형 ETF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의 종목을 이렇게 골라주다 보니까 네. 개인들은 뭐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그러게요. 가장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무늬만 뭐 어떤 테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아닌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 없고요. 또 실적이 너무 부실하다거나 그래서 관리 종목으로 간다거나 또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거의 포함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다 보니까 안전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자는 앞으로 어떤 섹터가 좋아질지 이제 이것만 고민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빼는 시점만 고민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가 있죠. 다만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ETF가 있다라는 것들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원자재와 관련된 ETF를 샀는데 알고 보니까 원자재를 채굴하는 그런 회사들 주식을 산 ETF를 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해지가 된 게 있고 해지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원달러 환율로 해지가 된 게 있고 해지가 되지 않은 게 있는데 환율의 급변으로 인해서 ETF는 이익을 받지만 해지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매수를 할 때 ETF의 성격이 어떤지 또 어떤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게 운영사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와 있으니까요. 네.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개인들이 팔기 시작한 반도체와 사기 시작한 2차 전지 가운데 막판 수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쪽에 더 주목하면 좋을까요? 두 분의 선택을 확인해 보죠. 두 분 다 반도체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이건 대표님 그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네, 뭐 반도체는 현재 주가가 바닥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PC, DRAM 고정 거래 가격이 한 9% 이상 하락을 했고 또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의 4분기 실적 어떤 리스크가 있고요. 또 반도체는 전통적으로 1분기가 비수기입니다. 이처럼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것이 포함이 된 지금의 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년 2분기부터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요. 항상 주가라는 것은 업황보다 먼저 앞서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가 바닥이고 바닥을 잡게 된다면 2분기부터 업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서서히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이슈 살펴봤고요. 앞서 두 분의 의견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SBS 비즈 5스타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주식 이야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영구와 해남 씨가 친절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준비했는데요. 두 분 모두 유키 Yes. 네, I'm on the next 레벨로 큰 인기를 모은 에스파가 신곡 세비지를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1위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핫한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는 모두 몇 명일까요? SM의 4명 아닌가요? 에스파요? 네. 땡! 정답은 바로 8명입니다. 이 에스파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멤버 4명과 또 가상 세계에 존재하는 멤버 4명까지 공식적으로 8인조 걸그룹입니다. 사실 아직까지 가상 세계라는 개념이 저처럼 낯설다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 주식시장에서 가상현실, 메타버스는 이미 메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지금 묻어두면 10배 이상 갈 메타버스 주식은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메타버스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다시 이 주제를 들고 온 이유, 갈수록 성장 포텐이 마구마구 터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이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변경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또 메타버스 대장주로 불리는 로블록스도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죠. 네, 로블록스는 3분기 매출이 6억 3,780만 달러로 무려 시간에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급등하기도 했었어요. 공모가가 45달러였으니까 현재 95달러, 100달러 근처에 있으니까는 100% 급등한 거죠. 네이버 우리나라 기업으로 본다면 네이버의 제페토를 갖다 비롯해서 엔터 게임주들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요. 메타버스 열풍 자체가 불어당기면서 전자업체들까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확산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얘기고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이브를 추천을 많이 해드렸는데 15만 2천 원서부터 추천한 게 지금 40만 원까지 와 있거든요. 그 메타버스 NFT 그 시대를 갖다가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제가 이런 종목들은 좀 더 끌고 가서 2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네, 묻히다 우리 5스타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메타버스 시대의 개막과 함께 기업들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관련 분야 가운데 최근 가장 주목을 받은 건 단연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들어도 손에 잡히지 않는 기분 저뿐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NFT는 대체 불가 토큰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한번 등록을 하면 그 타인이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상 특정 값으로 설정이